오늘은 HDC 현대산업개발을 요약했습니다. 9개월 전에 요약을 하고 오랜만에 업데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주가는 1년 8개월 만에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모습이 나와서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보니까 건설주들이 거의 대부분 동반 상승이 있었습니다. 지난주까지 제가 생각할 때 GS건설이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47%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훼손되지 않았는데 주가가 크게 재미가 없는 것 같아서 딜레이팅인가 하면서 고민을 했던 적이 있었고요.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도 매출액이 56% 증가하고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됐습니다. 주가 먼저 보겠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 오늘 종가 12,950원이고요. 시가총액은 8,535억 원입니다. 외국인 지분율은 7.67%입니다. 9개월 전에 약 11,000원이 좀 안 됐었습니다. 일봉 차트입니다. 올해 1월 달에 9,290원을 바닥으로 현재 약 39% 정도 올라왔고요. 특히 관심 있었던 건 이 300일 이평선을 딱 밑에서 뚫어줄 시기를 고민했던 걸로 보이는데 오늘 올라왔고 거래량도 터지면서 굉장히 사고 싶은 차트를 만들었습니다. 월봉입니다. 회사 약간 히스토리를 얘기하면 2018년 5월에 지주회사 전환이 있었고요. 당시 주가가 72,000원까지 이건 수정 주가겠죠? 있었고 그 이후에 20년 1월에 유상증자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아시아나항공 인수대금으로 약 3,200원 필요하다 그래서 인수대금을 유상증자를 했는데 불행하게도 이제 계약금 2,000억을 걸고 했는데 인수를 철회하게 됐죠. 그래서 이 금액도 회수를 못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충당금 설정했기 때문에 향후에 추가적인 비용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좀 주가가 반등하나 싶었는데 광주 학동철거선 현장이 붕괴된 사고가 있었고 21년 6월에 그리고 22년 1월에는 화정동 외벽 붕괴 사고가 있으면서 줄줄이 주가가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2023년, 그러니까 올해 1월 바닥으로 9,290원 바닥으로 지금은 아주 미미하지만 상승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급입니다. 수급은 외국인 기관이 작년에 계속 팔다가 일단 좀 멈춰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1월 달에 바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숫자로 보면 외국인 기관이 최근 1년간으로 보면 외국인은 약 200만 주, 기관은 약 28만 주 순매도고요. 하지만 올해 1월 1일부터 올해 들어와서 보면은 외국인이 약 74만 주, 기관이 약 37만 주 현재 순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와서는 주가와 함께 수급은 나쁘지 않습니다. 회사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은 아파트, 주상복합, 오피스텔, 주로 외주주택이라 하고요. 이 부분이 60.5%로 주택 건설 부분이 주를 차지하고 있는 종합건설회사입니다. 사업 부문이 크게 4가지로 비구분되는데요. 외주주택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파크를 이용한 시공사 역할을 하는 거죠. 민간 수주가 있으면 하고 도시정비사업이 있으면 하는 거죠. 그리고 토목 부문은 사회 간접자본, 도로나 이런 것들을 주로 공공부문에서 하는 거고요. 일반 건축 부문은 업무시설, 상업시설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체공사 부문은 시행을 하면서 시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땅을 사서 직접 개발까지 다 하는 단계를 자체공사 부문이라 합니다. 근데 이 회사는 지금 외주주택 부문이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부문이 있고요. 수주 현황입니다. 건설사들은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수주 현황이 중요합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광급이 약 8,300억, 민간공사가 19조 9천억 정도로 해서 토탈에서 약 20조 7천억 정도의 수주 잔고가 남아 있습니다. 2022년도 연매출이 3조 3천억이었기 때문에 매년 3조 3천억씩 매출을 한다 그러면 향후에 6.2년치 정도의 잔고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에 분석 당시에는 6.8년치인데 소폭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21년도 사업보고서와 비교를 해보면 계약 잔고가 21년도에 말에 23조였는데 연간 3.3조 매출까지 고려를 하면 신규 수주 부분은 약 1조 원 정도로 신규 수주가 추정이 됩니다.
신규 수주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규 수주가 많이 늘어나면 이 아이파크 브랜드에 대한 훼손을 평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신규 수주 늘어나는 게 중요하고요. 네, 연간 매출 33천억의 수주가 1조 원밖에 증가를 하지 않았다면 2022년도는 그렇게 장사가 잘 된 건 아닙니다. 다음 주요 공사 현장입니다. 요 참고로만 보시고요. 주로 현재 계약 잔고가 가장 많이 남아 있는 건 약 7천억 가까이 되는 둔촌 주공 아파트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청라 의료복합타운이 약 6,900억으로 요거는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비용입니다. 주 비용은 철근과 레미콘이고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근데 철근 가격은 연간으로 2022년, 21년 비교하면 연간으로는 약 23% 올랐고 레미콘도 약 13%. 그래서 원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3분기, 4분기, 분기로 비교해 보면 여기 그죠? 레미콘 가격은 거의 똔똔이고 그 다음에 철근 가격은 약 0.1%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4분기 이후에는 원재료 가격이 상승한 게 아니라 멈춰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행정처분 문제인데요. 광주 학동 철거 붕괴 사고는 해결이 됐습니다. 그때 8개월 영업정지가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 과징금 4억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네, 광주 화정 외벽 붕괴 사고는 아직 재판 및 수사 중이라고도 사업보고서에 나와 있고 하지만 뉴스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미 완전히 새로 짓기로 약속을 했고 금액도 약 1,400억으로 크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적극적으로 대처했기 때문에 아마 법적으로도 과징금 수준으로 학동사고와 마찬가지로 마무리될 것으로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1년 영업정지 또는 사업등록 말소까지 굉장히 극단적인 경고를 받아 있는 상태지만 법정에서 잘 해결될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매출이익 자본입니다. 2018년도 이전은 사업 지주회사 전환 전이기 때문에 빼고 그 이후 것만 보겠습니다. 2019년도에 매출액 4조 2천억 이후에 매출은 지금 현재 감소 추세입니다. 크게 증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영업이익도 2029년 5,500억, 그 다음에 2020년 5,800억 돈을 벌다가 이익이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사고 등으로 인해서 비용도 크게 증가한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이게 마무리되면 추가적인 사고만 없다면 좀 회복하겠죠. 다행히도 1분기 실적 보면 매출액 1조 원에 영업이익이 500억을 하면서 작년에 6,857억, 적자 940억 대비로 흑자 전환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이 현재는 잘 나온 상태입니다. 재무 상태표입니다. 이 회사는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현금 5,643억에 유동자산 5조 4천억, 비유동자산 1조 8천억이고요. 부채는 4조 4천억입니다. 자기자본 2조 9천억이고요. 근데 부채 비율이 많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분석했을 때 이렇게 높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153%면 높은 거고 아마 단기 차입금이 약 7천억 정도 증가한 것으로 추정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자기자본 PBR 0.29는 굉장히 낮은 수준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 가치 100%, 현금을 뺀 유동자산 가치 80% 인정하고 비유동자산은 30%만 인정하고 거기서 총 부채를 다 뺀다고 가정하면 청산 가치가 나오는데 약 6,005억 원이고요. 주식수로 나누면 주당 청산 가치는 약 9,112원입니다. 이번에 주가가 바닥을 형성하는 데 가격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청산 가치도 굉장히 높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손익 계산서입니다. 작년 2022년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매출액 3조 2천억, 2,900억, 약 3.3조 원이고요. 영업이익은 1,163억, 당기순이익은 약 502억이 나왔습니다. 작년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PER은 약 17배고요. 올해 2023년도 당기순이익 예상치는 2021년도 이후에 증권사 리포트가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정하기가 어려워서 뺐습니다. 그 시가배당 수익률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쨌든 600원씩 최근 3년간 계속 해왔고요. 배당금 총액도 이익 총액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담스럽지 않게 배당을 600원씩 해왔고요. 현재가 기준으로 보면 시가배당 수익률은 약 4.63%입니다. 아주 높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꽤 높은 편입니다. 주가가 싸니까 그렇겠죠.
다음 증권사 리포트로 건설업종에 대한 최근 리포트만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증권에서 나왔고요. 5월 4일날 간단히 요약을 하면 일단 이 회사 하나증권에서 제시한 투자 의견은 국내 주택 및 인테리어 쪽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관망세를 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분양 감소 및 실거래 가격 반등은 주택 건설 경기가 바닥이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일단 일시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분기 실적이 서프라이즈 나온 건 인정을 했고요. 그 이후로는 주로 이제 요거 올리면 1분기 돌광공사라고 하는데 뭐 스피드업 같은 기간 내 진행률이 많이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1분기에 그다음에 공사비 인상과 도급액 금액 증가도 그 이유로 언급을 했습니다. 2분기에도 기대 이상으로 매출은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종목 뉴스는 뭐 참고로만 보시고요. 뭐 워스트 CEO라고 발표했는데 아마 영업이익이 작년에 굉장히 크게 감소하면서 언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재무구조 개선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지배구조입니다. 최대 주주는 HDC고요. 기업 분할 이후에 HDC가 41.53%, 특수상품은 43%를 갖고 있는 대주주고요. HDC 지주회사의 대주주는 정몽규 씨입니다. 33.68% 갖고 있습니다. 정몽규 회장은 참고로 고 정주영 회장의 동생인 정세영 회장의 아들이고요. 정세영 회장은 현대차 초대 사장으로 현대차를 키웠지만 정몽규 조카에게 넘기고 대신 현대산업개발을 받아서 키워왔습니다. 요약하겠습니다. 2023년 1분기 건설회사들 실적이 잘 나오면서 모처럼 건설업종 전체가 반등이 나왔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 주가도 언제 오르나 싶었는데 26,000원 부근에서 301선 깨고 내려간 지 1년 8개월 만에 301 이평선을 상향 돌파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도 1분기 실적이 매출액 56% 증가하고 영업이익 흑자 전환된 등 잘 나왔고요. 주가 수준 청산가치 9,100원에 PBR 0.29배, 고배당 시가배당 수익률도 4.6%로 꽤 매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게다가 또 원가인 레미콘과 철근 가격이 4분기 이후에 멈춰섰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단지 이제 차입금이 증가한 부분, 그 다음에 화정동 이슈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아까 증권사 보고서에서처럼 미분양이나 주택가격 하락에 대해서 업황부진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은 여전히 부정적인 부분이 남아있는 것 같고요. 학동, 화정동 이슈로 어쨌든 주가가 25,000원, 26,000원 부근에서 붕괴했기 때문에 정상화 과정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